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할 것들 짚어봅니다.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제 표시가 도입됩니다.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가격은 그대로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는데요. 메뉴판과 배달앱에 닭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3, 4년 뒤 61세로 늘리기 시작하는 단계적 연장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년 연장 입법화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하는 사측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알수록 황당하고 화가 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모르는 돈이 갑자기 내 계좌로 들어오는 신종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할 것. 안 그래도 올 초에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 달라진 내용이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게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핵심 포인트,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내는지 얼마나 더 받는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기존의 9% 정도 현행 보험료를 냈었다가 다음 달 개편한 9.5%로 0.5%포인트가 증액됩니다. 대신 더 받아가는 구조죠. 연금 수령액도 40% 현재에서 43%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이다. 그러면 월 27만 원씩 내셨던 분이 네. 이제 월 28만 5천 원 정도를 내게 된다. 이렇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는 어려운 건가요?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더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막상 다음 달부터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거 또 돈 모자라는데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가 반을 내주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본인이 또 100%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업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좀 소득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보험료 부담까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근심이 커져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요. 갑자기 소득이 좀 줄어들거나 폐업했을 때 이거 어떻게 좀 구제책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완충 장치 당연히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낼 돈 있겠습니까? 없죠. 이럴 때는요.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직, 휴직, 사업 중단 같은 경우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요. 일시적으로 미루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요.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위한 이제 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직했습니다. 아니면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연금 아니면은 건강보험료를 못 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내가 이제 보험료를 못 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납부를 재개하면 1년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를 하지 않아도 이런 어려운 지역 가입자 소득 요건만 맞추면 1년 동안 50%의 이제 보험료를 좀 내주겠다라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라면 꼭 내년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바뀐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12월 안에 추후 납부 신청 납부하세요. 아까 추후 납부 얘기 잠깐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 추후 납부는요, 기존에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하는 동안 혹은 소득이 줄어서 10개월간 과거에 연금을 못 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뒤늦게 10개월분을 추후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납부는요. 근데 일시불로 내도 되고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액이 과거에 내지 못했던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요. 현재의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매년 보험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안에 추후 납부를 신청을 하고 일시불로 완납을 하셔야지 인상 전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추후 납부 기간이, 그러니까 못 낸 기간이 길면 그만큼 내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이제 목돈인 거잖아요. 그거 목돈 마련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추납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인정이 되면서 향후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이점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을 받더라도 일시불로 납부하지 마시고요.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인상되는 보험료, 이자 부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 기간 인정을 받아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게 나중에 노후 생활을 좀 풍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국민연금 지사나 콜센터 국번 없이 135에 연락하셔서 직접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본인의 추납 대상 기간과 금액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분할 납부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게 될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 또 하나 체크할 게 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소득 감액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놀면 국민연금을 다 받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국민연금 깎인다 이래서 불만이 좀 많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금, 노령연금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일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연금 겸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불만이 아니 내가 노령연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일한다는 조건에서 이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최대 놀라지 마세요. 5년 동안 최대 50%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는 거죠. 근데 그 기준 금액이 얼마냐? 얼마 이상을 벌어야지만 깎이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9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는 세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좀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509만 원 이상을 벌어야지만 나의 국민연금에서 단계별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조금씩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9만 원 이외의 소득이 넘지만 않으면 연금에 깎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요. 아니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 노후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내가 모아놨던 연금도 같이 받는데 그렇지. 이건 좀, 그러니까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제가 그 부분 설명드려볼까요? 네. 잠깐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 네네. 오, 맞춰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구조가 총 4가지입니다. 네.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을까요? 뭐 이걸 가지고 근로소득. 설명드릴게요. 네? 근로소득. 근로소득 맞아요. 뭐 또? 금융으로 인한 소득은 뭐라고 그것을 할까요? 재산소득이라고 합니다. 재산소득. 그거 막 복권 맞는 거 그. 그거는 세게 그것은 역시 재산소득에 재산소득에 받겠어요. 불로소득 없습니까? 말씀드려보면 놀고 먹는 거 없나요? 연금은 이전소득이에요. 이전소득. 설명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다. 네. 그럼 이제 사업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다. 네. 그럼 근로소득. 네. 그리고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거. 네. 이게 이전소득이에요. 공적연금. 그리고 역시 재산소득이 있어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배당소득을 받는다. 이 4가지 소득이 있는데 자 만약에 노후에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소득이 없어요. 소득 절벽이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소득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공적연금, 공적 이전 소득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데 만약에 연금까지 수령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겠죠. 국민연금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그 배경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을 중복소득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령액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소위 국민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509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더니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그것도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이 또 아니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감액 제도가 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제 감액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초연금 다 아시죠? 65세 넘어가고 그다음에 소득하의 70%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인데 근데 여기에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바로 국민연금을 기준소득보다 더 많이 받으면 또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초연금의 150%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금액이 그 금액을 봤더니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51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기초연금이 좀 깎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아니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낮아지면은 이거 불만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쳐 나가려고 개선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어요. 맞아요. 이건 또 뭐지? 그러실 텐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부부는 좀 생활비가 적게 들 거야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부부들은 좀 돈 나갈 게 덜 하니까 같이 사니까 야 이걸 좀 깎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각각 20%를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불만이세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래서 정부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낮으신 분들, 저소득 가구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부담 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고쳐 나가자. 그래서 이 정부는 2027년도에는요 소득하위 40% 있는 분들에게는 10%로 이제 감액을 하기로 했고요. 더 나아가서 2030년 되는 이 제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